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는 빌 클린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어갔다. 그러나 성추문으로 미국 최초로 의회의 탄핵을 받았다. 유복자로 태어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학위를 받았고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마치고 아콘소 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78년 32세 나이로 당시 미국 최연소 아칸소주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1992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부시 대통령과 맞붙어 46세의 나이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96년 재임에 성공했고 2001년 퇴임했다. 본명은 윌리엄 제퍼슨이며 아칸소주 호프에서 태어났다. 유복자로 태어나 결손 가정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고 15세 때 아칸소주의 우수 학생으로 뽑혀 백악관을 방문, 대통령 JF 케네디와 악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치가가 될 결심을 하였다. 1968년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 이어 2년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유학하였으며 그 후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 졸업과 동시에 아칸소 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72년과 1976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인 맥거번과 카트의 선거운동을 지휘하였다. 1976년 아칸소주 법무장관이 되었으며 1978년 32세에 미국 최연소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민주당 우파에 소속되어 1992년 현직 대통령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사상 세 번째로 젊은 46세의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대로서 최강의 군사력과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미국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노선을 지향하면서 1993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96년 4월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 대통령 김영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7년 12월 백악관 여직원이던 러윈시크와의 성추문 사건이 공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98년 10월 하원은 클린턴에 대한 탄핵 조사안을 가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탄핵안도 가결하였다. 그러나 1999년 탄핵 소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실용적인 경제 및 대외 정책에 크게 힘입어 70%에 이르는 지지도를 얻었다. 프리메이슨 빌 클린턴은 마약 장사꾼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마약 프리메이슨 장사꾼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뉴스는 일반 대중 매체를 통해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뉴스 매체들과 조직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숨기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누아 정부의 엘리트들은 대중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은 철저히 비밀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프리메이슨이었지만 빌 클린턴은 특별히 프리메이슨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946년 8월 19일 아칸소주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총명해 고등학교 모의 정치 행사인 소년국가 보이스 네이션의 대표로 선출되어 워싱턴 의사당을 견학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케네디 대통령과의 오찬을 하며 그때 정치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프리메이슨에서 매년 한 명씩 뽑아 정치 지도자로 육성한다는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아칸소 주립법과대학에서 교편도 잡았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돈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칸소주는
엘리트들이 거점 도시였습니다. 아칸소주 주지사를 역임했던 록펠러 그룹이 원드롭 록펠러의 큰 농장을 갖고 있어 록펠러 그룹과 쉽게 연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총명한 재능을 알아보고 아들처럼 지도해준 파슨 보트는 프리메이슨 32급이었습니다. 아칸소주는 남부 스코틀랜드파의 근거지였고 KKK 쿠클럭 클랜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조직은 말타의 십자, 황금원의 기사 등의 프리메이슨 계보의 후신입니다. 이 계보는 남북전쟁 때 남부정부인 미연합국의 핵심체였던 조직으로서 로스차일드의 주의를 받다가 근래에는 이스라엘 비밀정보국인 모사드의 조정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빌 클린턴은 젊은 나이에 33급 프리메이슨이 되었고 CFR 3변의 빌더버그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클린턴의 오랜 친구였던 레리 니콜스는 마케팅 전문가였는데 실직하자 클린턴으로부터 ADFA 시장개척 담당 부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클린턴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나 일을 해나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ADFA의 공채를 보완하는 일을 공모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며칠 후에 힐러리 소유의 로펌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에게 도대체 선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로즈 로펌보다 경험과 자격이 훨씬 월등한 회사가 5개사가 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로즈 로펌은 선택되자마자 준비 비용으로 $100만 즉각 지불받았으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맡아놓고 낙찰을 받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클린턴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였으나 신문방송에 나오지 않았고 파렴치범으로 몰려 구속되었고 법정의 기사들은 검사 쪽으로만 가고 니콜스에게는 오지도 않아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니콜스의 변호사 게리 존슨도 협박을 받아 아파트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게리의 옆집까지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클린턴이 출입하고 있었는데 혼자 사는 여인은 클린턴의 성추문 상대 중 하나인 제니퍼 플라워스였습니다. 클린턴은 그 여자를 잘 모르며 성관계를 가진 일도 전혀 없다고 양심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게리는 그런 클린턴이 너무 가증스러워 내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주 경찰관들이 침입해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신장과 간이 파열될 정도로 맞은 뒤 비디오 테이프도 빼앗겼습니다. 클린턴의 속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여서 경호 경찰들을 이용해 닥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호 경찰 가운데 참다 못해 클린턴이 바람피운 내용을 폭로한 사람이 여러 되었습니다. 클린턴이 육체의 향연을 벌이는데 국가의 비용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낮이건 밤이건 시도 때도 없이 발동되는 그의 속력에 경호 업무가 얼마나 과중되었는지, 클린턴이 어떻게 누구를 농락했으며 자기들이 어떻게 그 여자들을 끌어들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고 그들은 면직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똥덩어리 같은 자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십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의 숨겨진 히스토리 이면사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덕냄새가 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은 1993년에 터져나온 화이트워터 스캔들입니다. 클린턴은 한 금융회사 메디슨 세이빙 앤드 론스 투자를 잘못했을 뿐이라 변명했으나 연방정부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치부했다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로버트 피스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로즈 로펌은 수많은 관계 서류를 서류 분쇄기에 넣어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돈 세탁 책임자로 알려진 스티븐슨 소유의 위튼은행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이트워터에 관련된 서류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 당시 많은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었던 것이 상기되는 것은 왜일까요? 1993년 7월 20일에는 백악관의 차석 고문으로 있던 빈스 포스터가 워싱턴의 항공원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클린턴의 어렸을 적 친구로서 로즈 로펌의 변호사, 클린턴이 백악관으로 온 후부터 알칸소 일과 백악관에 있는 클린턴의 일을 전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스터가 죽자 백악관 그의 사무실에 4명의 직원이 들어가 관련 서류를 없애느라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로즈 로펌에서 서류를 파기시켰던 당사자 중 한 명인 제러미 헤지스는 서류마다 포스트의 사인이 분명히 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신문사, 검찰, 경찰 등에 전화를 해서 서류 파기를 중지시켜라 요청하고 로즈 로펌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했으나 중지는커녕 로즈 로펌에 나타난 기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외면한 미국과 한국의 기레기들이 곧바로 연상됩니다. 이러한 부정과 살인은 끝이 아닙니다. 클린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리드는 공군 조종사로서 라오스전에 참가했었고 주로 정보장교로 근무 후 예편하여 사업을 하던 중 CIA에 차출되어 멕시코에서 첨단 기술 판매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약을 밀수하는 일이어서 깨끗한 일로 전직시켜달라고 CIA에 요청했으나 결국 아칸소에서 마약 무기를 운송하는 비행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노스 중령도 자주 만나고 빌 클린턴과 그의 동생 로저 클린턴, 마약 수송 책임자 댄 라세이터 등 관련 인사들과 자주 회동하고 음란 파티에도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으로 요로의 진정을 넣었으나 그곳의 인사들이 모두 클린턴과 한 패거리였음을 몰랐습니다. 마약 밀수를 했다는 죄목으로 입금되어 1989년 법정에서 증언하고 언론에 하소연했으나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베리 시리입니다. 또 다른 조종사였던 베리 실은 1995년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메나에서 무기를 싣고 가서 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디카라과의 콘트라에게 수송했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마약을 싣고 와서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등 여러 도시로 운반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를 포함시켜 간부회의를 열고 장장 11주 동안 고민한 끝에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특종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버트 카이저 편집장이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며 사실 무근의 내용이다라며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아마도 CFR 3변의 빌더버그의 회원이자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주인 캐서린 그레엄 여사가 다른 회원들과 상의하고 결국 클린턴을 살리기로 결정을 내려 편집장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결국 테리 리드는 입건되어 고생하고 베리실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케빈 아이브스와 돈 헨리는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메나 비행장 근처를 지나는 철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가 클린턴 주지사가 임명한 아칸소주 의무관인 파미 멜락에 의해 검시되었고 사고사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부모들이 재검을 요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멜락과 주정부 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증거물을 넘기지 않았고 클린턴은 의회를 움직여 자살자는 검시할 필요가 없다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 돈 헨리는 뒤에서 칼에 찔렸으며 케빈 아이브스의 머리는 철길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으스러져 있었다는 유력한 주장이 나와 사회 여론이 정부에 압력을 주었으나 멜락은 계속 두 소년은 철길에 누워서 잠이 드는 바람에 기차에 치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클린턴은 멜락의 월급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두 소년은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마약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 무리에게 모두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6명의 청소년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도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기도 죽게 될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두었습니다. 케이스 메카스키로 1988년 주지사 선거날 웨건 힐이라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클린턴이 오늘 선거에서 이기면 나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날 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클린턴의 배려로 검은 돈을 세탁하는 일을 맡아 많은 돈을 번 잭슨 스티븐스는 클린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클린턴이 상대로 나온 공화당의 보부 도르 유세팀에 끼어 경제 담당 책임자로 도의 선거 자금을 거뒀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무지막지하게 살해하는 자들이 유아성애와 각종 범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저 사탄 마귀의 자식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찰은 포스트의 죽음을 발표하면서 검시나 총기 테스트도 하기 전에 이미 자살이라고 발표했으며 그의 오른손에 권총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처음 작성한 사건 보고서의 사본을 레리 니콜스가 입수해 공개했는데 그것에 따르면 포스트의 시체는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제공한 사진의 시체 부근에는 단풍이 든 갈색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는 여름이었으며 시체 발견 현장에 갔던 신문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부분에 나뭇잎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의심스러운 것은
악한 소주 마약 목격 청소년 6명의 자살, 메나 마약 사건, 포스트 자살 사건, 화이트워터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공교롭게도 모두 로버트 피스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그의 위치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청소년 자살 사건 때에는 사회의 비난에 시달리느라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며 41%나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칸소주의 정직한 정보를 위한 시민회는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와 인터뷰 등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워싱턴 상하원 의원들 전원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근거 없는 소리라며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타임스, 뉴스윅,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정직한 정부를 위한 시민회를 허황된 인신공격 소문을 퍼뜨리는 악랄한 조직이라고 매도해 버렸는데 그나마 소득이 있다면 그로 인해 피스키 검사가 면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록펠러가 빌더버그 모임에서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저들의 손에 쥐어져 있기에 진실 보도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저들의 어젠다를 실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클린턴의 불법 행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행위가 밝혀지기까지 직접 관련되었던 경찰, 검사, 기자, 변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로 감옥에 가거나 숨어 다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리 니콜스는 허위조작 사기죄로 입건되었으나 경찰이 조작한 것이 탄로나 2번이나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의 구속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지만 무죄 방면 소식이나 경찰의 위조 사실은 전혀 보도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암살당할 위기에 3번이나 접하고도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위협은 여전히 언제 그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메나 비행장의 마약 밀수 관계를 조사했던 빌 던컨 FBI 요원, 러셀 웰치 주 경찰, 마약 수송 책임자 댄 라세이터를 입건시켰던 닥터 디로터 수사관 등도 레리 니콜스와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클린턴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잘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언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힘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클린턴이 대중에 어필하는 매력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록펠러는 클린턴 주지사가 권력 집단을 형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대중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 샀고 그래서 그를 1991년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빌더버그 회의에 데리고 갔었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회원들에게 소개했고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도 그 공작에 합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후반에 모니카 루윈스키 검사에 의해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성회의가 노출되었지만 여전히 인기를 누렸던 것은 그의 솔직하고 영특해 보이는 외모가 대중에게 많이 어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력적인 외모 속에 무서운 음모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지배 세력들은 항상 야누스의 2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명단은 클린턴과 관계되어
1991년부터 살해된 사람들의 이름이며 경찰에서 발표한 사인은 교통사고나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BI나 CIA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들은 저들이 순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댄 캐슬라로 신문기자였고 맨하튼과 ADFA 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1991년 8월 10일 살해당했습니다. 경찰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빅터 레이저와 그의 아들, 그들은 클린턴 대통령 선거 유죄팀의 재정관계 책임자였습니다. 1992년 7월 30일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루블르는 T. 맥키언, 윌리엄스, S. 윌리엄스, 이들은 클린턴의 경호원들로 1993년 2월 28일 와코 종교단체 건급 때 모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과연 와코 교도들이 쏜 총에 맞아 죽었을까요? 바클리, 헤세이, 레이놀즈, 세이블, 이들도 클린턴의 경호원들로 1993년 5월 19일 헬리콥터 사고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존 윌슨은 워싱턴시 의원으로 클린턴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려 했으나 1993년 5월 19일 사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폴 윌처는 맨하튼을 조사하던 워싱턴의 변호사였는데 1993년 6월 22일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존 워커는 화이트워터 건을 수사하던 고위 수사 담당관으로서 1993년 8월 15일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허드와 딕스는 클린턴 정부의 의료보건자문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1993년 9월 10일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루터 제리 팍스는 클린턴 선거 유죄팀의 경호 책임자였습니다. 1993년 9월 26일 살해당했습니다. 에드 윌리, 이는 클린턴 대통령 선거 유죄팀의 재정위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1993년 11월 30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허셸 프리데이는 클린턴 대통령 선거 유죄팀의 재정위원이었습니다. 1994년 3월 3일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로널드 로저스는 클린턴의 경호원 데니 퍼거슨의 전 부인으로 1994년 5월 11일 의문의 시체로 발견돼 자살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빌 쉘터는 클린턴의 경호원 데니 퍼거슨의 동료였습니다. 주 경찰관이며 캐시 퍼거슨의 약혼자로 1994년 6월 12일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켈빈 월레브는 경찰의 마약 분포 상황의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으로 재판 도중 증인으로 나가기로 한 1994년 6월 12일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앨런 휘처는 클린턴의 전 경호원이었고 후에 경호 책임자로 발탁되었으나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의 빌딩 폭파 사건 때 사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폭발 사건은 미 정부의 마인드 컨트롤, 즉 심리조정 훈련을 받은 티모시 맥베이와 테리 니콜스가 폭탄을 만들고 그들의 지시로
폭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세계은행 내부 고불자였던 캐런 휴즈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마약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명확히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슈퍼 조직이 미디어를 통제하여 국민들을 매일 세뇌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고발 내용과 클린턴의 마약 거래 사실은 서로 정확히 팩트가 일치하고 언론계와 복조계가 그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은 사악한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발입니다. 저들에게 있어 생명의 존귀함은 절대 없습니다. 소모품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의 비밀을 발산하는 자, 용도가 지난 사람들은 죽음에 내어 던져버리고 마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는 앞면과 뒷면, 교과서의 내용과 교과서 외의 교재, 그리고 정사와 이면사를 상호 대조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인터넷엔 거짓 정보, 역정보, 그리고 정크 인포메이션이 너무나 많이 널려있는 까닭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팩트, 곧 진리와 진실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구원받으시고 진리를 발견하시고 진리로 완전한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일루미나티가 생산해내는 정크 정보입니다. 늘 유튜브의 바른 정보와 대조 분석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 아비 루시퍼의 것이고 그 아들들이 정치,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행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예언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내부 고발자 캐런 휴즈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마약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명확히 밝혔고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슈퍼 조직이 미디어를 통제하여 국민들을 매일매일 세뇌하고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 고발 내용과 클린턴의 마약 거래 사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계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런 딥스테이트 관련한 내용이 서로 정확히 팩트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계, 법조계, 모든 조직들은 이런 세계 지배 전략, 지배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우리가 한쪽 눈과 한쪽 귀로만 보고 듣도록 세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과 두 귀를 주신 것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 중 어느 것이 진리와 진실이고 거짓과 정크 정보인지를 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과서와 인터넷에 배운 클린턴과 그 클린턴의 이면에 있는 클린턴은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아주 사악한 일루미나티 그룹의 사악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뉴스와 인터넷 정보에 있는 그런 정보를 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상호 대조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